수업 시작하기 전에 꼭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학습은 문제만 잔뜩 푼다고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푸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제대로 풀었는지 꼭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상위권이 되고 싶으면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 정리 이런 것들도 꼭 하셔야 돼요. 단어도 마찬가지고 문법, 독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영어만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국어, 수학, 나머지 과목들도 다 마찬가지야. 근데 영어를 자꾸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단순히 양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어는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외워야 될 게 많은 편이지 암기만으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영어를 잘하려면요, 언어적 사고력이 발달되어야 합니다. 언어적 사고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해석해놓고 또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해석도 잘 안 될 뿐더러. 그리고 중학교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문법은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복잡한 문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문법을 공부하는 거지, 문법 그 자체가 목적성을 갖고 있는 학습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수학도 마찬가지지 않니? 수학이라는 게 결국 공식을 외우기 위한 학습이 아니잖아. 그지? 개념과 원리를 이해해서 그걸 바탕으로 수학적 논리 사고력을 키우는 게 목표인 거지. 센과 문제집 달달달 외우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논리 사고력의 영역인 거지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학습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램 영어 기출 모의고사 분석 고등학교 2학년 2023학년도 3월 달 모의고사 31번부터 34번 빈칸 추론 문제와 36번, 37번 순서 정하기, 그리고 38번, 39번 문장의 위치 구하는 삽입 문제 총 8문제를 다뤄볼 텐데요.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유형 중에 하나가 빈칸 순서 삽입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빈칸 순서 삽입 문제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한 뭔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중심 내용 파악하고 글의 흐름 파악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일단 빈칸 추론 문제를 풀 때 꼭 명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빈칸은 아무 데나 뚫어놓지 않는다. 그러면 빈칸은 출제자가 어느 부분에 뚫어놓느냐? 중심 내용에 뚫어놓는다. 중심 내용 중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의견이 될 수도 있고,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어쨌든, 자, 중심 내용에 해당되는 말에 빈칸을 뚫어놓는데, 그러면 빈칸 추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칸이 있는 부분과 첫 번째,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완전 반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X는 빈칸이라고 했을 때, X는 빈칸이라고 했을 때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지문 어딘가에 X는 무엇이다라는 재진술이나 X는 무엇이 아니다라는 역진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재진술이나 역진술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간혹 가다가 빈칸과 같은 의미나 반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 보고 결과 또는 결과 보고 원인을 추론해서 문제를 해야 돼요. 마치 경찰이 범인이 남겨놓은 증거를 바탕으로 범인을 찾아 나가는 것처럼 똑같이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에 대해서 인과적으로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31번 첫 번째 문장 빈칸 자, 포함하고 있는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Free play is nature's means of teaching children that they are not 빈칸.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이 몇 형식 문장일까요? 이 형식이죠. Free play, 주어, is, 동사, nature's means가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인 자, 주격 보어 이 형식 문장이죠. 이 글의 키워드,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은 뭐냐? free play다. 자유놀이. 뭐 그냥 아무렇게나 노는 걸 우리는 free play, 자유놀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노는 것은 자연의 민지이다. 여기 민지 동사 아니죠? means 무슨 뜻이에요? 수단,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유놀이란 즉 아무렇게나 노는 것은 자연의 방법인데 무슨 방법? 동격이죠. 아이들에게 간접 목적어 that 이하를 직접 목적어 가르치는 자연의 방법이 바로 자, 프리 플레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자연은 프리 플레이를 통해서 원인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빈칸하지 않는다라는 걸 가르친다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자연이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치려고 할 때는 뭘 쓴다? 프리 플레이라는 걸 쓴다. 알겠습니다. 자연이 자유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재진술이나 역진술 또는 인과적 추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n play, away from adults, children really do have control and can practice asserting it. 플레이할 때, 놀 때 말이죠. 어른들로부터 away, 멀어진 채 아이들은 진짜로 do, 여기서 do는 동사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영어에서 동사를 강조하는 방법은 동사 원형 앞에 do, does, did를 쓰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이가 아빠한테 혼났어요. 어? 제대로 열심히 공부 안 한다고 아빠한테 혼났습니다. 아이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나 아빠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아빠 죽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어린애니까. 그때 I hate you. I do hate you. I really do hate you very much. I want to kill you. 두 뭐예요? 동사 강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다시 놀 때 말이죠. 어른들로부터 멀어진 채 아이들은 진짜로 가지게 됩니다. 뭘? 컨트롤, 통제력이라는 걸 가지게 돼요. 혼자 있으니까 어른들이 옆에 없으니까. 그리고 자, 두 번째 동사 practice 할 수 있어요. 연습해 볼 수 있는데 무엇을? 그것을 assert 하는 것을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practice는 뒤에 목적어 자리에 ing 동명사만 씁니다. practice ing.
자, 뭐 하는 것을 연습하다.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control, 통제력으로 보면 되겠고요. assert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단언하다. 단언이 무슨 뜻이냐면 딱 잘라 말하다 이런 뜻이야. 알겠어? 분명하게 말하다. 딱 잘라 말하다. 단호하게 말하다. 그 다음에 지금처럼 assert가 또 무슨 뜻이냐면 행사하다, 발휘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다시 놀면서 아이들은 어른들로부터 멀어진 채 첫 번째 뭘 갖게 되죠? 통제력이라는 걸 가지게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을 연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아이들에게 자유놀이, 놀이를 통해서 가르치는 바는 뭐예요? 야, 너도 통제력이 있어. 너도 힘이 있어. 너 멍충이 아니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알겠어? 근데 여기 주의해야 될 게 있죠. They are not 빈칸이죠. 빈칸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야. 알겠어?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겠어요? 통제력이 없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겠지. 알겠어?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n free play, 아무렇게나 놀 때 말이죠. Children learn to make their own decisions. 첫 번째, 아이들은 자신 나름의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 두 번째, solve their own problems. 자기 자신만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 번째, create and follow rules.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따르고, 네 번째, and get along with others as equals. get along with 하면 누구와 사이좋게 지내다 이런 뜻이죠. 다른 사람들하고 이퀄한 존재로서, 동등한 존재로서, 상하관계가 아닌, 갑을관계가 아닌 똑같은 관계로서 다른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learn, 배우게 됩니다. rather than 무엇이 아니라 as obedient or rebellious subordinates. 자, rebellious는 각주의 반항적인이라고 나왔어요. obedient는 obey, 복종하다, 순응하다, 따르다에서 파생된 형용사입니다. 고분고분한, 말 잘 듣는, 순종적인 이란 뜻이야. 알겠어? 여기 as는 앞에 as equals하고 병렬 구조로 보면 되겠어요. 즉, 무슨 말이죠? 자,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이런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빈칸에 들어갈 재진술 뭐가 되겠어요? 이게 되겠네. 선생님, subordinate가 무슨 뜻인가요? subordinate, subordinate. 형용사로 쓰이면 subordinate, 명사로 쓰이면 subordinate. 발음이 살짝 다르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자, subordinate, eight. 자, 이렇게 결합된 단어야. 잘 봐. sub는 무슨 뜻이냐면 under의 뜻이에요. under. 지하철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subway. 그지? 여기 subway 들어온다? 들어온대? 여기 subway 그 저기 뭐야? 패스트푸드죠. 여기 서브웨이는 없지? 아, 있어? 아, 그래? 대단한 곳이구나. 어? 버거킹도 있고, 서브웨이도 있고, 맥도날드는 없지? 자, 그 다음, order는 오더의 변형입니다. order. 명령 명령하다, 주문 주문하다 이 뜻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order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순서나 질서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돼. disorder 하면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 무질서 이런 뜻이죠. out of order, 고장난 여기서 다 파생된 거야. 알겠어? AT는
형용사를 만들거나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입니다. 그러면 subordinate. 자, 형용사로 쓰면 무슨 뜻이에요? 순서상 아래에 있는 종속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종속이라는 건, 자, 끌다니는 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명사로 쓰면 무슨 뜻이겠어요? 자, 지위 체계상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부하입니다, 부하. 우리는 보통 호봉, 셔틀, 시다바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알겠습니까? 이 단어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렇게나 놀면서 아이들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배웁니다. 자기 나름대로 결정도 내려보고, 두 번째, 자기 나름대로 문제도 해결해보고, 세 번째, 자기 나름대로 규칙도 만들고 따라보기도 하고, 다섯 번, 갑자기 한수를 못하는구만, 선생님. 자, 네 번째. 자, 다른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데, 사이좋게 지내는데 그냥 고분고분 말 잘 들으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니라, 평등한 존재로서 싫으면 싫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해가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사이좋게 지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n active outdoor play, 밖에서 활동적인 야외 놀이를 할 때, children deliberately dose themselves with moderate amounts of fear, and they thereby learn how to control not only their bodies but also their fear. 이게 어려운 문장 아니죠? 자, 먼저 deliberately 하면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런 뜻이고요. dose라는 게 여기 동사로 쓰였는데 원래는 약을 한 번 먹을 때 정해진 양, 복용량이란 뜻이에요. 동사로 쓰이면 약을 복용하다 또는 복용하게 하다 이런 뜻이야. 여기서 제기대명사 썼기 때문에 아이들은 본인 스스로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복용시킨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활동적인 야외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의도적으로 본인 스스로에게 적당한 양의 두려움을 복용시켜요. 알겠습니까? 어? 매달리기도 하고, 넘어져 보기도 하고 하는 거죠. 자, thereby,는, 자, 그것에 의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 인과를 나타내는 연결사입니다. 알겠어요? 자, 따라서 아이들은 배우게 됩니다. 뭘요? 자신의 신체뿐만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다섯 번째 문장. In social play, 사회적인 놀이를 통해서 children learn how to negotiate with others, how to please others, and how to manage and overcome the anger that can arise from conflicts. 아이들은 첫 번째, 다른 사람들하고 negotiate 하는 방법, negotiate, 협상하다는 뜻이죠.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please, 즐겁게 하는 방법. 세 번째는, 자, 분노를 관리하고 극복하는 방법. 근데 어떤 분노인 거죠? 갈등에서 비롯된 분노를 관리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섯 번째 문장. None of these lessons. 이러한 교훈 중 그 어떤 것도 부정주어는 전체 부정의 뜻이다. 부정주어는 전체 부정을 의미한다. 앞에서 말한 이러한 학습 중 그 어떤 것도 can be taught, 수동태죠.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through verbal means. 언어적인 수단을 통해서 말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They can be learned only through experience.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Which free play provides. 그런데 이 경험이라는 건 누가 제공하는 거죠? 자유놀이. 아무렇게나 노는 것이 제공해 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어렸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자유롭게 많이 놀아야지 통제력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의사결정 능력,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규칙, 그 다음에 사이좋게 지내는 관계성, 사회성 이런 것들, 또 두려움에 대한 극복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되는데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노느냐? 그게 못 노니까 통제력도 없고 자제력도 없고 우유부단하고 문제 해결 능력도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지도 못하고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자유놀이를 통해서 자연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아이들이 뭐 하지 않다? 고분고분하거나 독점적인 꼬봉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너 당당한 존재야. 그걸 가르치는 거죠. 자, 1번 시끄럽지 않다. 2번 사교적이지 않다. 3번 복잡하지 않다. 4번 무력하지 않다. 5번 자, 까다롭지 않다. 답은 4번이 되겠죠. 헬플리스가 무슨 뜻인데요? 아무런 내가 어려운데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답률은 꽤 낮은 편이긴 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자, 그 다음 32번 보겠습니다. 타겟팅. 정신 차려.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This practice did little to boost the net income and the 빈칸, but it did boost the reported revenue. revenue는 각주의 수익이라고 나왔어요. 버는 돈. 자, 이러한 practice는 little, 부정의 뜻이죠? 부정의 뜻입니다. boost는 향상시키다, 증가시키다 이런 뜻이죠. 우리 게임할 때 캐릭터 체력 바닥나면은 부스터 뭐 주잖아. 그제? 부스터, 부스트, 향상시키다. 자, 넷 인컴도 각주에 나왔습니다. 순수익이라고요. 순수익이 뭐냐면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 내가 나간 돈 다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1억을 벌었다고 했을 때 1년에 1억을 벌었다고 했는데 1년에 1억 벌면 뭐 좋게 본 건 아니죠? 근데 나간 돈이 그 1억을 벌기 위해서 나간 돈이 9,800만 원이라고 해봐. 그러면 나한테 그냥 떨어지는 순수익은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죠. 그제?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순수익을 늘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려면 돈은 많이 벌 때 지출은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리틀은 부정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프랙티스가 있는데 얘가 순수익을 형성시키는데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즉 이거를 통해 가지고 순수익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알겠습니까? 아? 그러면 여기서 this practice가 플러스겠어, 마이너스겠어? 마이너스겠지, 당연히. 뭔진 모르겠는데 이걸 찾아야 돼. this practice가 뭔지. 그 다음부터 결정적으로 지금 and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제? A and B란 말이야. A가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B도 and라고 했으니까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겠지. 또, 하지만 it이 뭘까요? this practice죠. 이러한 practice가 did, 동사 강조하는 거죠. 향상은 진짜 시켰어요. 근데 뭘 향상시켰느냐? reported revenue. 보고된 수익은 진짜로 향상시켰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 번 건 없는데 기록상에는 돈을 엄청 벌게 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 너 작년에 뭐 돈 많이 벌었다면서? 야, 나 돈 하나도 못 벌었어. 왜? 돈 많이 벌었잖아. 너, 저기 뭐야. 기록 보면 매출 보면은 돈 엄청 많이 벌었던데? 야, 근데 하나도 돈 남는 게 없었어. 그 얘기인 거야, 지금.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this practice가 뭔지 찾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순수익은 증가시키지 않았지만 기록상의 수익은 증가시켰던 것이 무엇인지, 그에 해당되는 논리가 무엇인지를 찾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봅시다. Many early dot-com investors focused almost entirely on revenue growth instead of net income, instead of 뭐뭐 대신에 이런 뜻이죠. 초창기 많은 닷컴 투자자들은 오로지 수익 성장에만 집중했어요. 순수익 대신에. 순수익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수익 성장에만 집중을 했대요. 두 번째 문장. Many early dot-com companies earned most of their revenue from selling advertising space on their websites. 초기 많은 닷컴 회사들은 자신의 수익의 대부분을 벌어들였는데 광고 공간을 판매함으로써 자신의 수익의 대부분을 벌어들였어요. 어디에서의 광고 공간? 자신의 웹사이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다음이 처음에 이제 등장했을 때 주로 돈을 어디서 벌었다고요? 광고에서 돈을 벌었다고요. 어? 네이버 포털 사이트, 다음 포털 사이트에 광고 실어놓고 돈을 벌었단 말이야. 알겠어? 세 번째 문장입니다. To boost reported revenue, 보고서상의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some sites began exchanging ad space. 몇몇 사이트는 광고 공간을 교환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죠? 네이버는 다음에게, 다음은 네이버에게 우리 포털 사이트에 광고 올려. 그러니까 네이버 딱 클릭하면 열면 다음 광고가 딱 뜨는 거야, 배너가. 또 다음을 들어가면 이제 네이버 배너가 딱 뜨는 거라고. 알겠어? 광고 공간을 교환하는 거예요. 네 번째 문장. Company A would put an ad for its website on Company B's website. 자, 여기 would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조동사죠. 뭐뭐 하곤 했다. A 회사는 B 회사 웹사이트에 자신의 웹사이트에 대한 광고를 올려놓곤 했고, and Company B would put an ad for its website on Company A's website. 반대로 B 회사는 A 회사 웹사이트에 자신의 웹사이트에 대한 광고를 올려놓곤 했다. 역시 과거에 대한 습관이죠. 다섯 번째 문장. No money ever changed hands.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어떤 돈도 손을 갈아타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실제로 돈을 주고받지 않은 거죠. 알겠습니까? 왜? 아니, 야, 네이버에다가 다음 사이트 올려놓으니까 네이버가 다음한테 돈 줘. 그러니까. 야, 우리 사이트에 너희 배너 올려놨는데, 그럼 너도 돈 줘. 야, 그럼 퉁치자. 그냥. 이렇게 했던 거지. 알겠어? But each company recorded revenue. 하지만 각각의 회사는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And expense. 그리고 비용도 기록을 했어요. 됐습니까? 기록상에는 돈 들어오고 나간 걸 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돈이 오고 가지가 않았어. 그럼 이러한 관행은 뭡니까? 광고 공간을 교환한 거겠죠. 광고 공간을 교환하는 것이 순수익을 증가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왜죠? 돈이 실제로 오고 가지가 않았으니까. 그지? 돈이, 어, 오고 가지 않았어요. 돈의 흐름이 없었어요. 하지만 기록,
상으로는 수익이 증가했어요. 왜냐하면 써놨거든. 그지? 빈칸에 들어갈 재진술은 뭐예요? 돈이 어떤 돈도 손을 교환하지 않았다. 이 말이 들어가야 되겠네.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었다. This practice was quickly put to an end. 하지만 이 관행은 재빨리 끝나버렸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accountants, 회계사입니다. 회계사요. 자, 회계사들이 felt that 느꼈기 때문에 그렇죠. It did not meet the criteria of the revenue recognition principle. 자, 이러한 관행이 수익 인식 관행, 수익 인식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장부상에서만 돈이 오고 가고 실제로는 돈은 오고 가지 않으니까 그냥 이거 쓸데없는 짓이다. 그래서 그냥 끝냈다. 그 얘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내용 정리해 봅니다. 이러한 관행이 순수익을 증가시키지는 않았고, 뭐 했지만, 기록상으로는 수익을 증가시켰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뭡니까? 돈이 오고 가지 못했다. 자, 요 말이 빈칸에 들어가면 되겠죠? 다시, 뭡니까? 자, 수익 인식 원칙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실제로 돈이 오고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1번 simplified the web design. 웹 디자인? 전혀 상관없는 대상이고요. 그다음 2번 resulted in no additional cash flow, inflow. result in 하면 뒤에 결과가 나오죠.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발생시키다. 어떤 추가적인 현금의 유입을 초래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실제로 돈이 오고 간 건 아니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3번 뭐 공급을 낮췄다. 공급 전혀 상관없고 경쟁을 강화시켰다. 아니고요. 5번 갈등을 일으켰다. 더더욱 전혀 상관없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타겟팅. 자, 7번 문장 보겠습니다. For a virtual world to provide lasting, wide-ranging value, its participants must be can. 여기 투부정사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되지? 1번 명사, 형용사, 부사 어떤 거예요? 부사죠. 뒤에 문장 꾸며주고 있으니까. 그럼 부사 중에 목적입니까? 감정의 원인입니까? 판단의 근거입니까? 결과입니까?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좋았어. 그러면 여기 for a virtual world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고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자, for a 전형적인 패턴이죠. 투부정사 다음에 콤마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자, 요거 x라고 하고 요거 y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x 하기 위해서는 y 해야 한다 이런 뜻이야. 결과, 원인. 그러면 우리는 결과값을 보고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가상세계가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상세계가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밸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가상세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 자, 가상세계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게 뭐 종교건 게임이건 뭐건 간에 자, 가상세계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래야만 이런 가치를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알겠어요? 뭘 찾으면 돼? 재진술이나 역진술 찾으면 되겠지. 알겠어? 첫 번째 문장 봅시다. Scholars of myth have long argued that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오고 있는 바는 myth gives structure and meaning to human life. 신화라는 것이 인간의 삶에 체계와 의미를 제시한다라고 주장해오고 있어요.
단군 신화? 그거 뭐야? 아, 단군 신화가 우리 흑민족의 삶의 체계와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That meaning is amplified when a myth evolves into a world. 그런데 그 신화가 세상으로 진화를 하게 되면 그 의미가 amplify 되게 됩니다. amplify, 증가시키다, 확장시키다 이런 뜻이죠. 자, 두 번째 문장. A virtual world's ability to fulfill needs grows when lots and lots of people believe in the world. believe는 그냥 믿다. believe in은 철석같이 믿다 이런 뜻이에요. 자, when A 하다 B 할 때 원인, 결과, 인과관계로 봐야 한다고 했었죠? 결과값이 뭡니까? 가상세계의 능력. 어떤 능력? To fulfill needs. 욕구를 가득 채우는 가상세계의 능력이 성장하게 된다. 언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상세계를 철석같이 믿게 되면.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가상세계가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즉, 가상세계가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이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해? 참여자가 일해야만 한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상세계를 믿어야 하는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참가자들이 졸라 많아야 된다. 응? 수가 많아야 된다. 한두 명 믿어가지고 되는 바가 아니다. 응? 통일교처럼 뭐, 예를 들어 막 수억 명이 막 믿고 그래야 된다. 그 얘기지. 알겠어? 통일교 사이비네 아니네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가상세계, 종교건 게임이건 뭐건 간에 그게 어떤 나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려면 어떤 가치관을 제공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쪽수가 많아야 된다. 뭐 교회 같은 데도 다 마찬가지죠. 신도수가 많아야지 짱인 거지. 그지? 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Conversely, 정반대로 무슨 정반대겠어요? 이 인과관계의 정반대겠죠. A virtual world cannot be long sustained. Sustain, 유지하다. 가상세계가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By a mere handful of adherents. adherents는 각주의 추종자라고 나왔어요. 소수의 추종자만으로는 가상세계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쪽수가 필요하단 말이야. 알겠어? Consider the difference between a global sport and a game I invent with my nine friends and play regularly. 자, 요 사이에 뭐가 생략됐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구조죠? 내가 발명한 게임인 거야. 자,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의 이런 뜻이고요. A는 전 세계적인 스포츠, 축구 같은 거. 그다음 B는 게임인데 어떤 게임이냐면 필자가 발명한 게임이에요. 나의 9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다음 두 번째 늘 플레이하는. 그러니까 친구들 10명이 모여가지고 맨날 그 게임만 하는 거야. 자, 이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My game might be a great game. 내 게임은요, 정말 대단한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동격, 즉, one, 어떤 게임이냐면, that is completely immersive. immerse, 몰입시키다. immersive, 몰입하게 하는. 자, 완전히 몰입하게 만드는 게임, 즉, one that consumes all of my group's time and attention. 내 그룹의, 내 친구들의 필자와 내 친구들의 시간과 관심을 모두 소비해버리는 게임일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장. If its reach is limited to the 10 of us. 그런데 만약 원인, 그 범위가 꼴랑 10명에게만 제한이 된다면 then 결과 it's ultimately just a weird hobby. 그 게임은 결국에는 단지 이상한 취미일 뿐이며 and it has limited social function. 얘들아, 여기 limited는 앞에 has랑 붙이는 거야? 아니면 뒤에 social function이랑 붙이는 거야? has limited야? 아니면 has limited social function인 거야? limited는 뒤에 social function 꾸며주는 과거 분사 수식어죠, 수식어. 알겠어요? 소셜 펑션을 리미트 해오고 있다가 아니라 그 게임이 제한적인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알겠어? 가상세계가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가치를 제공하려면 참가자들이 어때야 된다? 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상세계를 믿어야 한다. 됐습니까?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정확하게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정답의 근거를 찾으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 세계를 믿는 것, 범위가 소수에게 제한되는 것, 반대말을 선택지에서 고르면 되겠죠. 1번, be a large enough group to be considered a society. 사회라고 여겨질 만큼 큰 충분한 집단이어야만 한다. 답 1번이 되겠죠. 이게 뭔데요? 족수가 많아야 된다는 역사적 증거, 그다음에 뭐 개별적인 개인적인 가치관을 적용시키는 거, 그다음에 엄격한 질서를 따르는 거, 승인을 받는 거 전혀 다 멍멍이 소리죠. 어디 그 매력적인 오답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자, 그다음 34번 보겠습니다. 집중. 34번 풀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원리를 알면 쉬워요. 진짜. 원리를 알면 쉽습니다. 이해만 하면 진짜 쉬운 거야. 근데 이해를 하려면 어때야 돼요? 생각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글을 이해한다는 건 절대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영어 달라. 여러분들 그냥 유튜브 보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멍하니만 있어도 그냥 흘러가잖아. 근데 글 읽기는, 독서는, 독해는 멍하니 있으면 절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맞잖아. 멍하니 있는데 눈동자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독해가 되는 거야? 독서가 되는 거야? 아니잖아. 하나하나씩 이해하고 질문 던지고 계속 피드백 받고 생각하고 고치고 이어나가고 이런 게 다 수반이 되어야 진짜로 글을 읽을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 사실은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활동이에요. 독서라는 게, 글을 읽는다라는 게. 어? 그냥 대충 하지 마세요, 진짜. 그러면 실력 진짜 안 늘어요. 자, 보세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잘 보시라고요. 자, 다섯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t is lazy and dangerous for the ecologist to assume that 빈칸. 자, it 가주어, to assume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요. For the ecologist는 to assume,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이컬러지는 생태학이고요. 이컬러지스트는 생태학자입니다. 알겠어요? 생태학자가 이하라고 가정하는 것은 게으르고 위험한 것이다.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 글에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겠어요? 생태학자라면 이렇게 가정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알겠어? 그러면 생태학자가 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재진술이나 역진술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첫 번째 문장 봅시다.
It seems natural to describe certain environmental conditions as extreme, harsh, benign, or stressful. It 가주어, to describe 진주어, natural 한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뭐가? describe A as B, A를 B라고 설명하다, 묘사하다. 어떤 환경 조건을 extreme이나 harsh나 benign or stressful.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extreme, 극심한, harsh, 혹독한, benign, 온화한, 그 다음에 stressful, 스트레스를 주는 어떤 자연 환경에 대해서 이건 진짜 극심하다, 뭐 혹독하다, 온화하다, 아, 이거는 스트레스가 정말 엄청나겠다라고 설명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장. It may seem obvious. obvious는 명확한, 분명한, clear의 뜻이죠. 알겠어요? When conditions are extreme. 자, 질문. 이때 when은요. 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까?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까? when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일 땐 의문사로 쓰인 것으로서 언제라는 의미이고, when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쓰이면 시간을 나타내는 뜻으로 뭐뭐 할 때라는 뜻입니다. 부사절이야, 명사절이야? 부사절? 에라이. 명사절이지, 가주어, 진주어. 조건이 불식할 때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뭐가 명확한데? 뭐가? 그게 아니라 언제 조건이 극심한지는 명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의 문제는 이거예요. 그냥 배운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 너희들이 문법 배운 거는 문법은 그냥 하고 노는 거고 해석하고 독해하는 거 또 따로 노는 거야. 그게 문제라고. 문법 외우는 거 한다고 했어. 아까 선생님이. 어려운 문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대충 하지 말라고. 대충 하면 안 돼. 우리들이 대충 독해를 하는 게 어디서 티가 나냐면 독해를 하면 흔적이 없어. 수학으로 따지자면 뭐예요? 풀이 과정이 하나도 없어. 깨끗해 그냥. 깨끗해. 이런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풀면 뭐 때문에 이게 정답이고 모르는 단어는 뭐고 무슨 뜻이고 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이렇게 기록이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이건 아니고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깨끗해. 무슨 말인지 알아? 왜 이렇게 깨끗한 거야? 어? 연필 잡지도 않고 팔짱 끼고 그냥 눈으로만 쓱 스캔하듯 그렇게 보는 거지. 단언컨대 너희들이 지금 하는 독해 자세로는 절대 실력 안 는다. 음. 수학을 눈으로만 해봐. 되는지. 이제 국어도 마찬가지죠. 국어도 손으로만 하면, 아니 눈으로만 하면 안 돼요. 자, 다시. 자, 여기 왜는 명사절을 이끄는 의문사입니다. 의문사. 그럼 다시. 명확해 보입니다. 분명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언제 조건이 익스트림한지는 명확해 보입니다. 알겠어? 그러면 자 조건이 익스트림 할 때처럼 보이는 거 한때는 언제냐면 the midday heat of a desert 사막의 한낮의 열기 the cold of an Antarctic winter 자 남극 대륙의 추위
salinity of the Great Salt Lake. salinity는 염도, 그 대호수, Great Salt 호의 염도 이런 것들은 extreme한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됐어요? 하지만 this only means that these conditions are extreme for us. 역접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의미할 뿐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우리에게 extreme하다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인간에게만 extreme한 거지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이나 식물에게는 extreme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given. 자, given이나 considering은 무엇을 고려해 볼 때라는 전치사입니다. 이거 전치사. 무엇을 고려해 볼 때, 우리의 특정한 생리적인 특징과 내성을 고려해 보면, 인간의 생리적인 특징과 내성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인간에게만 가혹하고 극심한 거지, 다른 동식물에게는 안 가혹하고 안 극심한 것이다. 알겠어요? 집중해. 투어 팩터스 선인장이죠. 선인장에 있어서는 there's nothing extreme about the desert conditions. 사막의 조건에 관해서 극단적인 건, 극심한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In which cacti have evolved. 캡타이는 캡터스의 복수형입니다. 선인장이 진화해오고 있는 사막의 조건에 관해서 사막에게는 극심한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nor 앞에 부정문 나오고 nor 동사주어하면 주어도 마찬가지로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are the icy lands of Antarctica 남극 대륙의 얼음 땅도 an extreme environment for penguins 펭귄에게는 극심한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알겠어요? 생태학자가 뭐라고 가정하는 건 게으르고 위험한 것입니다. 뭐라고 생각하면 위험한 거야? 자, 이렇게 설명하면 위험한 거지. 게으른 거고. 알겠어요? 그게 꿈이야. 돈 추워가지고 어떻게 살아. 생각자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지. 북극곰은 북극에 사니까 너무 힘든 거지. 알겠어? 북극이령. 자, 이거 뭐예요? 앞에 부정문 뒤에 긍정문 나오는데 의미는 동일하다. 대조적 재진술입니다. 생각자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오히려 뭐라고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야 돼. The ecologist should try to gain a worm's eye, 벌레의 시선, or plant's eye view of the environment. 식물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여기 빈칸에는 요 반대말이 들어가야 되겠지. 즉, 다시 말해서 to see the world as others see it. 세상을 바라보는데 다른 존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양태의 뜻이죠. 다른 동식물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세상을 보면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환경을 판단하면 안 되지. 하면 자 게으르고 위험한 거지. 알겠습니다. Emotive words like harsh and benign, emotive, 감정적인, 뭐, 가혹하고 온화함과 같은 감정적인 단어들, even relativity such as hot and cold, 뜨겁고 차가운 것 같은 상대적인 것은 should be used by ecologists only with care, 생태학자들에 의해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아주 케어를 가지고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어려웠을까, 이게? 응? 자, 뭐라고 가정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가정하면 안 되지.
알겠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이렇게 가정하면 안 돼요. 이에 해당되는 걸 선택지에서 골라봅시다. 1번. Complex organisms are superior to simple ones. 복잡한 유기체가 단순한 유기체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면, 뭐, 우월성 얘기는 상관없고. 2번. 테크놀로지, 갑자기 왜 나옵니까, 이게? 그 다음 3번. Ecological diversity, 생태학적 다양성, 이거 왜 나오죠? 자, 4번. All other organisms sense the environment in the way we do. 모든 다른 유기체가 우리 인간이 환경을 느끼는 방식대로 환경을 느낀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죠. Species adapt to environmental changes in predictable ways. 종의 적응? 네, 상관이 없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정확하게 풀면 실수를 안 한다. 너희들이 자꾸 실수하는 이유는 대충 풀어서 그렇다. 시간이 애매해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애매해서. 쉽게 끝내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 더 짜증나게 하는 거니까. 자, 36번 순서 정하기 봅니다. 아무렇게나 순서 맞추는 게 아니고요. 순서를 정하려면 연결고리를 파악하셔야 돼요. 연결고리에 해당되는 게 뭐냐? 첫 번째, 연결사. 연결사를 보면 선-후 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죠. 어떤 게 연결사예요? However, therefore, moreover 이런 것들을 연결사라고 하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지시어나 대명사. 그러한 전략은 위험하다. 뭐 앞에 전략 이야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어? 이걸 보고 퍼즐 맞추듯이 선후 관계를 파악한다.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 문장. Like positive habits, bad habits exist on a continuum of easy to change and hard to change. 긍정적인 습관들처럼 나쁜 습관이 존재하는데 어디에서? 컨티뉴엄은 연속체란 뜻이에요. 연속체. 바꾸기 쉬운에서 바꾸기 어려운까지 연속체 위에 존재합니다. 자, 그럼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은 뭡니까? 나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지. 근데 이 나쁜 습관이 어디에 있다고요? 연속체 위에 있다고요. 연속체 위에 있다고요. 이게 나쁜 습관이에요. 이게 나쁜 습관. 나쁜 습관 중에 어떤 거는 자 바꾸기가 쉽고 어떤 거는 졸라 힘든 거야. 자, 그다음 순서를 정해봅시다. A1. 잘 보세요. 시그널 나왔죠. 하지만 역적. This kind of language, 이러한 종류의 언어는 frames these challenges in a way that isn't helpful or effective. 도움이 되거나 효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러한 도전을 프레임한다. 프레임이 무슨 뜻이죠? 처음 보면 안 되는데. 자, 명사로 쓰면 무슨 뜻이야? 이란 뜻이야, 틀. 틀. 동사로 쓰면 무슨 뜻이냐? 틀을 만들다. 이런 뜻이야. 그럼 얘가 동사로 쓰여서 A가 B를 만든다라고 하면 A, B 무슨 관계로 봐야 돼요? A가 B를 만드는 거니까. B는 A로 인해서 나타난 거죠. 인과관계로 봐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다시, 자, 이러한 종류의 언어 때문에 도움도 안 되고 효과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이 생겨난다. 그러면
자, 첫 번째, this kind of language를 매칭할 수가 없잖아, 지금. 제시문은. 무슨 말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자, 이거 결과가 마이너스니까, 그럼 이 앞에는 벗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러한 말 때문에 긍정적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A는 연결고리가 없다. 그럼 B를 볼게요. This word implies that if you input a lot of force in one moment, the habit will be gone. 이 말은 암시하는데, 만약 당신이 원인, 결과, 이 말은 의미하는데, 만약 당신이 한순간에 엄청난 힘을 집어넣으면, 가하면 그 습관이 사라질 거라는 의미인 것이다. 그러면 여기 B1의 this word는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나쁜 습관은 바꾸기 쉬운 것부터 바꾸기 어려운 연속체 위에 있다라는 말은 아니죠. 왜? 인과관계가 안 맞잖아, 지금. 바꾸기 쉬운 거야. 한 번 힘주면은 사라지겠지. 바꾸기 어려운 거는 한 번 힘준다고 사라지면 그럼 바꾸기 어려운 게 아니겠죠. 알겠어? 그러니까 B1에 있는 this word 매칭이 안 돼요. 그러니까 A하고 B는 연결고리가 없다. 그럼 C가 가장 먼저 와야 되겠지. When we get toward the hard end of the spectrum, note the language you hear, breaking bad habits and battling addiction. 자, 당신이 그 스펙트럼, 무슨 스펙트럼? 제시문에 나온 스펙트럼, 매칭이 되네? 그 스펙트럼이 어려운 끝쪽으로 다가가게 되면 주목하세요. 당신이 듣는 언어를 주목하세요. 당신이 듣는 언어가 뭔데? 나쁜 습관을 부러뜨리기, 중독과 싸우기 이런 말에 주목하세요. C2. It's as if 마치 unwanted behavior is a nefarious villain to be aggressively defeated. nefarious는 사악한이라고 각주에 나왔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긴 해요. 자, 마치 원치 않는 행동, 즉 나쁜 습관이 공격적으로 물리쳐야 할 사악한 악당인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아, 제발 좀 이 시간에 졸지 마라. 이거 조는 습관 진짜 나쁜 거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 아, 이거 물리쳐야 되는 악당이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알겠어? 악당은 물리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A로 가야 될까요? B로 가야 될까요? 자, B 다시 한번 봅니다. 이러한 단어는 당신이 한번 힘만 가하면 그 습관이 사라질 거라는 의미이다. 인과관계 안 맞죠? 매칭 안 되면 어디로 가야 돼? A1으로 가야 되겠지? 이러한 종류의 언어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당신이 듣는 언어, breaking, 그 다음에 battling,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언어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도움도 안 되고 효과적이지도 못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알겠어요? I specifically, 구체적으로 특히 희망하건대 we will stop using this phrase, break a habit. 습관을 부러뜨리기 같은 표현을 그만 써야 된다라고 희망합니다. This language misguides people. 이러한 언어는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게 돼요. A4. The word break sets the wrong expectation. break라는 단어는 잘못된 기대를 설정합니다. For how you get rid of a bad habit. 나쁜 습관을 get rid of,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을 형성하게 되죠. 설정하게 돼요. 그럼 B1 다시 보겠습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당신이 한 번 힘을 주면 그 습관이 사라질 거라는 걸 암시합니다. 여기서 this word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break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거죠. 알겠어? 정리합니다. 자, 순서 정하기 어떻게 했어요? 자, C1 그 스펙트럼 매칭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A1의 이러한 종류의 언어는 C1에 나왔던 the language you hear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1의 this word는
A4에 나온 the word break를 의미하는 것으로 매칭시키면 순서는 C, A, B가 되겠다. 알겠어? 자, 그 다음 37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A common but incorrect assumption is that we are creatures of reason when in fact we are creatures of both reason and emotion. 흔하지만 incorrect, 부정확한 가정은 that 이하이다. 그러면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은 뭐예요? 흔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가정, 즉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이성의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의 생명체이기도 한 거죠. 알겠어?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We cannot get by on reason alone, since and reason always eventually leads to a feeling. 자, 여기 since는 시간을 의미할까, 이유를 의미할까? 뭐뭐한 이후로로 봐야 돼요. 뭐뭐이기 때문에로 봐야 됩니까? 뭐뭐이기 때문에로 봐야 됩니다. 원인, 결과. get by는 그럭저럭 지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성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성만으로 살아갈 수 없냐면, 어떠한 이성도 항상 결국에는 감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아무리 감정이 없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도 결국에는 그게 감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알겠어요? 냉담한 것도 감정이야. 냉담한 것도, 무관심한 것도 감정이라고요. 그죠? 내가 웃긴 얘기 해줄까? 선생님은 원래 MBTI F예요, F. 원래는 마음이 되게 여려. 나는 학생이 공부 때문에 되게 괴로워하는 모습 보면 선생님도 정말 막 속이 상해요. 시험 보고 풀 주고 있으면 막 내 잘못인 것 같고 막 그래, 진짜. 시험 잘 보면 막 내가 너무 기쁘고 막 진짜 뿌듯하고 진짜요. 근데 왜 F인데 T 같아졌냐면 생존하기 위해서. 지금도 너희들이 시험을 잘 못 보고 공부를 열심히 잘 못하면 정말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 반대로 너무너무 막 잘해, 열심히 하고, 그럼 막 진짜 너무 막 예뻐서 미칠 것 같아, 진짜. 지금도 그래요. 근데 너무 선생님이 감정을 자꾸 드러내니까 학생들한테 이롭지가 않더라고. 마치 의사가 환자 보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과 똑같이. 의사들이 되게 무덤덤하죠? 근데 호들갑 떨면 되겠어요, 의사가? 별것도 아닌데 사실은 뭐 별거라고,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수술하거나 뭐 그러면은 충분히 나을 수도 있는데 좀 아프다고 어떡해요 이거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호들갑 떨고 앉아 있으면 환자가 더 불안하지 않을까? 예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거기 보다 보니까는
유산을 몇 번은 이제 임산부가, 그러니까 임신부가 와가지고 이제 세 번째 임신인데 두 번 다 유산을 해버렸어. 세 번째 임신을 했는데 이게 너무 불안한 거야. 그 임신부가 또 유산할까 봐. 아기는 정말 갖고 싶은데. 그래서 세 번째 임신인데 두 번 유산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 약 주사 맞고 한번 잘 지켜봅시다.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임신부가 눈물 툭툭 흘리면서 의사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별거 아닌 병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 정말 죄인 같다고 몹쓸병에 걸려서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이제 눈물로 하소연하니까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병이죠? 그건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그건 병이 아니에요. 죄책감 하지 마세요. 잘 관심만 갖고 관리하면 별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막 또 막 용기를 얻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나왔거든. 그 의사가 그런 환자한테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막 좌지우지되고 호들갑 떨고 그러면 되겠냐고.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선생님도 마찬가지인 거야. 선생님이 자꾸 조그만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기분 좋았다가 어떤 때는 기분이 완전 그냥 바닥까지 떨어져가지고 그냥 입술 내고 신경을 내고 그러면 되겠냐는 거지. 안 되지. 잘해도 그래 잘했다. 못해도 그래 괜찮아.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적당한 거리감을 두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생존형 T가 된 거야. 생존형 T가. 그래서 내가 아는데 T라고 해가지고 그래 그런 사람이라고 감정을 못 느끼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지. 알겠어요. 자, 다시 세 번째 문장. Should I get a whole grain cereal or a chocolate cereal? 내가 통밀 시리얼을 사야 할까 아니면 초콜릿 시리얼을 사야 할까? 질문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뭘 사야 한다라는 대답이 나와야 되겠죠. 알겠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자, A1. These deep-seated values. 이렇게 깊게 자리 잡은 가치관, 감정, 느낌, 그리고 감정들 we have, 우리가 갖고 있는 are rarely a result of reasoning. 이성의 결과가 아니라 but can be certainly be influenced by reasoning. 하지만 확실히 이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질문. 내가 통곡물 시리얼을 선택해야 될까? 초콜릿 시리얼을 선택해야 될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러한 깊게 자리 잡은 가치관과 느낌과 감정이 연결고리가 있냐고요? 없잖아. 그제? B1 보겠습니다. I can list all the reasons I want. 내가 원하는 모든 이유를 나열할 수는 있지만, but the reasons have to be based on something. 그 이유들은 의무해야만 한다. 무언가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무슨 말이지? B2,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f my goal is to eat healthy, 나의 목적이 건강하게 먹는 거라면, I can choose the whole grain cereal. 여기서 말하는 이유라는 건 통곡물을 선택해야 될지 초콜릿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거구나. 어쨌든 자 B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와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뭔가 궁금해야 되는데 선택을 할 때 예를 들어 건강한 게 목적이라면 통곡물 시리얼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But what is my reason for wanting to be healthy? 또 질문. 분명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또 뭘까? 또 뒤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대답이 나와야 되겠지? 넌 왜 건강하고 싶은데? 자, 그러면 A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러한 깊게 뿌리 잡은, 자리 잡힌 가치관, 느낌, 그리고 감정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죠. 그지? C1 보겠습니다. I can list more and more reasons such as wanting to live longer, spending more quality time with loved ones, etc. 얘가 뭡니까, 얘가? 얘가 뭐예요? 건강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되겠지. 너 왜 건강하고 싶은데? 오래 살고 싶으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으니까 이유를 나열할 수 있겠지만, but what are the reasons for those reasons? 그러면 또 그 이유에 대한 이유는 또 뭔 것인가? 대답 나와야 되겠죠? Say to, you should be able to see by now. 지금쯤이면 볼 수 있어야만 하는데, that reasons are ultimately based on non-reasons such as values, feelings, or emotions. 결국 이성이라는 것은 비이성적인 것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하는데 비이성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가치관이나 감정이나 느낌 이런 것들이죠. 다시 A1 보세요. 이렇게 깊게 자리 잡은 가치관과 느낌과 감정, 그거 뭐예요? 여기에 매칭시킨 거지. 알겠어? 과학적인 거예요. 대충 두루뭉술 그냥 때려박는 게 아니라 다시 자, 첫 번째 제시문에 나온 질문에 대한 대답이 B에서 나왔고 다시 B에서 질문한 게 C에서 대답이 나왔고 A에 나온 these deep-seated values, feelings and emotions we have는 C2에 나와 있는 non-reasons such as values, feelings or emotions를 가리키기 때문에 A가 가장 나중에 나와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순서는 B, C, A 3번이 되겠다. 38번. 38번을 정확하게 풀었다 그러면 영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아니, 영어가 아니라 언어를 되게 잘하는 거예요. 언어를 되게 잘하는 거예요. 38번을 제대로 풀었다. 어?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야. 근데 알고 나면 되게 허무하게 쉬워. 잘 봐.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가는지를 찾는 거란다. 삽입 문제는 순서 문제와 마찬가지로 글의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데 순서 문제와는 반대로 순서 문제는 연결고리를 찾아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삽입 문제는 반대로 단절고리를 찾아야 돼. 앞뒤가 연결이 안 되는 구간을 찾아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럼 단절고리에 해당되는 게 뭐냐 하면 똑같습니다. 연결사. 예를 들어 however 같은 게 없는데 앞에선 좋은 이야기 하다 갑자기 나쁜 이야기 나온다든지 그러면 제시문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 두 번째 지시어나 대명사 매칭이 안 된다. 그러면 앞에 문장이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1번에다 넣어보고 2번에다 넣어보고 3번에다 넣어보고 그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봅시다. 지시문. In the electric organ 끊어야 되죠? organ 기관인데 전기 기관 안에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관 안에는 the muscle cells are connected in larger chunks. 근육 세포는 더 큰 덩어리로 연결이 되어 있으며 which makes the total current intensity larger than in ordinary muscles. 관계대명사군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계속적용법입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은 자, 먼저 앞에 해석하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풀어서 해석한 다음에 나머지를 해석한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콤무 위치의 선행사는 명사나 대명사뿐만 아니라 명사구나 문장 전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콤마 위치의 선행사는 뭘로 봐야 됩니까? 앞에 문장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거죠. 전기를 생산하는 기관 안에서는 근육세포가 더 큰 덩어리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관계대명사 자 절에는 몇 형식 문장일까요? 자 makes 동사 또 total current intensity 얘가 목적어고 larger than in ordinary muscles가 목적격 보호인 오형식 구조죠. 자, 그럼 보세요. 주어,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호, 오형식 구조는 주어는 목적어 보호하도록 만들다 시키다 이런 뜻이지? 그럼 목적은 보호하게 된 것은 주어가 시켜서 그런 거니까 이것도 원인, 결과, 인과관계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말해서 the total current intensity가 larger than in ordinary muscles 하게 된 건 결과이고요. In the electric organ, the muscle cells are connected in larger chunks가 원인인 겁니다.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알겠어? 그러면 다시. 전기기관 안에서 근육세포가 더 큰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류의 강도는 보통 근육보다 더 커진다. 이런 뜻이야. 알겠어?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가는지를 찾는 겁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Electric communication is mainly known in fish. 이 글의 대상은 뭡니까? Electric communication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기적 의사소통, 즉 전기를 통해 의사소통을 나누는 것은 주로 물고기에게서 알려져 있습니다. 물고기는 주로 전기를 통해 의사소통을 나눕니다. 그 얘기죠. 알겠습니까? The electric signals are produced in specific electric organs. 전기 신호는 생산이 되는데 수동태 특별한 전기 기관 안에서 생산이 됩니다. 아무 데서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 번째 문장. When the signal is discharged, the electric organ will be negatively loaded compared to the head, and an electric field is created around the fish. When 끊어야 되겠죠? 원인, 결과. discharge, charge의 반대말이죠. charge 중에 충전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휴대폰 충전기를 그래서 리차저라고 하죠. 리차저. 그럼 discharge는 무슨 뜻이겠어요? 방전하다 이런 뜻이겠지. 신호가 방전이 되면 전기 기관은 negatively loaded. 여기서 negatively는 음부하라는 뜻이에요. 자, 마이너스 성질을 띠게 됩니다. compare to는 뭐뭐와 비교해 볼 때, head, 대가리와 비교해 볼 때. 그림 그려볼게요. 물고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대가리고, 이제 전기 신호가 방출이 되면 전기 기관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전기 기관이 있다고 하면 여기가 전화를 띠게 되는 거지. 대가리와 비교해 볼 때 그 대가리는 양 전화를 띠게 되는 거고. 알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성되니까 여기 뭐가 생기겠어요? 전기장이 생기겠지? 그지? 그리고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물고기 주변에서. 자, 네 번째 문장. A weak electric current is created also in ordinary muscle cells when they contract. 자, 여기 contract가 수축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다이어 외우실 때 여러분들 제발 대표어만, 표제어만 외우지 마시고요. 다른 뜻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트랙트는 기본적으로 끌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도로 공사할 때 표면을 평평하게 하는 걸 트랙터라고 하거든요. 커는 자, together의 뜻을 갖고 있는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contract 하면 첫 번째 계약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함께 일을 끌어나갑시다. 이게 계약이야. 알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주어 질병이 목적어면 사람과 질병이 함께 끌어당기다 이런 뜻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병에 걸리겠죠. 그래서 어떤 병에 걸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이만한 것을 이렇게 한 곳으로 끌어당기면 줄어드는 겁니다. 알겠어? 이걸 왜 선생님이 자꾸 설명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단어 외울 때도 원리가 있고 개념이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사고력 싸움이에요. 사고력 싸움. 다시 볼게요.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건 뭐냐면 온열이 머슬 셀스예요. 그러면 다시 보통의 근육 세포가 수축이 되면 보통의 근육 세포 안에서도 약한 전류가 만들어지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섯 번째 문장. The fish varies the signals by changing the form of the electric field or the frequency of discharging by ing 뭐뭐 함으로써 방법, 결과, 원인, 결과. 물고기는 여기서 vary는 타동사로 봐야 되겠죠? change의 뜻입니다. 바꾸다. 물고기는 그 신호를 바꾸게 되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바꾸는입니다. 뭘? 전기장의 형태를 바꾸거나 아니면 방전의 빈도를 바꿈으로써 그 신호를 다양하게 한대요. 변화시킨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 신호는 이 신호 일리가 없다라는 이야기지. 왜? 약한 전류인데 뭘 이렇게 바꾸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말하는 더 시그널은요, weak electric current가 아니라 얘 이어야만 하는 거죠. 어디서 만들어진? 전기 기관 안에서 만들어진 전체적인 더 강한 전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여기 4번, 5번 사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문제를 정확하게 푼다? 이거는 언어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39번 마무리하고, 자, 39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질문, for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whose creativity is more focused on methods and technique, creativity may lead to solutions that drastically reduce the work necessary to solve a problem. For others를 B라고 해봅시다. B에게 있어서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B의 창의성은 좀 더 방법과 기법에 집중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B에게 있어서 창의성이라는 건 방법과 기법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데 창의성은 solutions, 해결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해결책?
급격하게 업무를 줄이는 해결책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업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엄청나게 줄이는 해결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B에게 있어서 창의성이라는 건 방법과 기법. 자, 이걸 Y라고 해봅시다. B에 있어서 B의 창의성은 뭐예요? Y에 집중되어 있어요. Y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플러스라고 할게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지? 자, 솔루션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가는지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느냐? A의 창의성은 X에 집중되어 있어서 솔루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결과를 도출한다. 그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알겠어?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 문장. Creativity can have an effect on productivity. 창의성이 생산성에 효과를 가질 수 있대요. A가 B에 효과를 갖는다, 영향을 미친다, 원인, 결과,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아,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다? 창의성과 생산성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구나. 알겠어요? 창의성이 좋으면 무조건 생산성이 좋고, 창의성이 안 좋으면 무조건 생산성이 낮거나, 아니면 창의성에 따라서 어떤 창의성은 생산성이 좋고, 어떤 창의성은 생산성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지. 두 번째 문장. Creativity leads some individuals to recognize problems that others do not see. 자, 여기까지. 자, 이건 몇 형식 문장입니까? Creativity 주어, leads가 동사, some individuals가 목적어고, to recognize가 목적격 보호인 5형식 구조죠. 자, 그러면 주어, lead, 목적어, 투부정사, 5형식 구조는 자,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주어가 이끌다라는 뜻이니까 목적어가 이렇게 한 것도 결과, 주어가 이끌어서 그런 거니까 얘가 원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창의성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문제를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지. 하지만 which may be very difficult. 이때 which의 선행사는 또 뭐겠어요? problems겠지? 아, 이중수식이네? 그러면 다시 창의성은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게끔 만들어주는데 어떤 문제?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문제점. 두 번째는 대단히 어려울지도 모르는 문제점을 인식하게 만든다. 알겠어요? 세 번째 문장. Charles Darwin's approach to the speciation은 각주에 나왔습니다. 종의 분화라고. Speciation problem is a good example of this. 찰스 다윈의 이 종의 분화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이 이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He chose a very difficult and tangled problem. tangled 하면 얽힌, 복잡한 이란 뜻이에요. 어렵고 복잡한 문제인 speciation, 종의 분화라는 걸 찰스 다윈이 선택을 했던 거죠. which led him into a long period of data collection and deliberation. 그로 하여금 찰스 다윈으로 하여금 장기간의 자료 수집과 숙고의 기간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네 번째 문장 봅니다. This choice of problem did not allow for a quick attack or a simple experiment. 이러한 문제의 선택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빠른 착수, 어택이나 간단한 실험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n such cases,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creativity may actually decrease productivity.
창의성은 생산성을 실제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effort is focused on difficult problems. 노력이 어려운 문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정리해봐. A의 창의성은 뭐 한 거예요? 자, 문제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해결책이 아니라 생산성 감소가 나타나는 거지. 찰스 다윈이 종이 기원이라는 책을 뭐 하루 이틀 만에 썼겠어요? 몇 년에 걸쳐서 썼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창의성도 있는 거야. 복잡한 문제를 인식하는 창의성을 말하는 거지. 그럼 복잡한 문제를 인식하는 창의성은 오히려 생산성에 방해가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여섯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We can see an example in the development of the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which enables us to amplify small pieces of DNA in a short time. 우리는 the polymerase chain reaction 각주에 나오는데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래요. 중합효소 연쇄 반응의 개발에서 한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중합효소 연쇄 반응은 자, 선행사가 예죠? 가능하게 한대요. 우리가 증폭시킬 수 있게 해준대요. 작은 DNA 조각을 in a short time, 짧은 시간 안에 DNA 조각을 증폭할 수 있게 해주는 중합효소 연쇄 반응의 개발에서 한 가지 사례를 볼 수가 있대요. 무슨 사례 얘기하는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아, 이거 방법과 기법의 창의성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창의성이 솔루션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 솔루션은 뭐 하게 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상당히 줄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뭔가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요건 이 창의성에 관한 A 창의성에 관한 예시가 아니라 A 창의성에 관한 예시는 찰스 다윈 이야기고 이 예시는 비창의성에 관한 예시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5번, 6번 사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정리합니다. 자, 이게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를 찾는 겁니다. 자, 근데 자, 다른 사람들에게는 창의성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고 이건 결국에는 해결책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앞에는 창의성이 어려운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거는 생산성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창의성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짧은 시간 안에 DNA를 증폭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 솔루션의 예시로 가야 되니까 답은 4번이 되겠다. 알겠어? 아, 지문이잖아. 이게 논리적 사고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집에 가셔서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 체크업 테스트 꼼꼼하게 풀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철문 독해 베이직 오늘 나눠드린 거 역시 꼼꼼하게 잘 풀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어 좀 열심히 외워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